안녕하세요. 결의을 살리기 국민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결의를 빛낸 역사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15강 김정호, 장영실, 정인보. 김정호. 가장 정확하고 정밀한 과학적 실측 지도를 만들다. 김정호는 황해도 토산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그의 정확한 출생 연도와 사망 연도는 알지 못한다. 본관은 청도이고 자는 백원, 백원, 백지이며 호는 고산자이다. 서울에 와서는 남대문 밖 만리제에 살았다고도 하고 공덕리에 살았다고도 한다. 그는 불우한 생활 속에서 오직 지도 제작과 지지 편찬에 온 정성을 다했다.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도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의 지도 판각을 도왔다고 한다. 김정호는 1834년 청구도 이첩을 완성한 이후 1857년에 전국 채색 지도인 동여도, 1861년에 대동여지도를 완성하여 교관하였다. 청구도, 동여도, 대동여지도는 우리나라 전체를 그린 전도로서 의의가 크다. 김정호는 조선 후기에 민간에서 활발하게 전사되었던 전국지도, 도별지도와 국가가 중심이 되어 제작하였던 군현지도를 결합하여 군현지도 수준의 상세함을 갖춘 대축적 전국지도를 만들었다. 특히 대동여지도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가장 정확하고 정밀한 과학적 실측 지도로 평가된다. 이 밖에 서울 지도인 수선전도 등을 남겼다. 그는 지리지 편찬에도 힘써 동여도지, 여도비지, 대동지지 등을 편찬하였다. 전통적인 동양식 지도와 지지의 금자탑을 이루다. 김정호는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동여도지, 여도비지, 대동지지 등의 3대 지지와 청구도, 동여도, 대동여지도 등 3대 지도를 편찬하였다. 지지란 역대 제도와 문물, 풍습 등과 지역과의 관계를 적은 지리지를 말한다. 지도란 주와 현, 산과 물 등의 구분, 그리고 그 시설물의 위치와 거리, 면적 등 지역의 형체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역사에서 지지가 나오고 지지를 바탕으로 지도를 만든다고 보았다. 그는 대동여지도라는 거대한 작업을 완성하기까지 30여 년 동안 지도를 만들어 왔으므로 그의 일생은 우리 민족을 위한 지도를 만드는 데 바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동여지도는 우리나라 고지도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으며 1861년 판목을 완성하여 목판본으로 찍었으며 1864년에 제간되었다. 현재 전하는 것 중 성신여대 박물관 소장본이 1985년에 보물 제850호로 지정되었다. 김정호는 지리를 연구한 과학자였다. 그러나 그가 남긴 업적과 영향은 우리 국토와 역사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학문, 모든 분야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이것은 당대 지리학을 종합하려 하였던 그의 선진적인 자세와 그의 저작들이 지니는 사실성에 기인한다. 그는 국가의 경영에서 지도와 지지를 제작하고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김정호는 지지와 지도를 상호 보완적인 존재로 인식하였으며 지도의 미진한 곳을 지지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의 저작 활동은 19세기 조선의 국토 정보를 집대성하여 구축하고 체계화하였다는 점에서 국토 정보화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실천한 성각자였다. 그가 만든 지도와 지지들은 전통적인 동양식 지도와 지지의 마지막 금자탑이다. 그의 작품들은 조선시대 사람들의 국토와 지역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투영하고 있는 점에서 시대성을 발휘하며 이는 지도와 지지가 성취해야 할 본질에 성공적으로 도달하였음을 의미한다. 장영실.
천한 신분을 극복하고 민족 문화를 창달하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과학자인 장영실의 태어난 해와 죽은 해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의 본관은 아산이고 아버지는 귀화한 중국인이며 어머니는 관기였다고 한다. 그는 비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재능과 기술로 조선 전기의 과학기술 수준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장영실은 어릴 때부터 뛰어난 손재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는데 1423년에 동네 현감의 추천으로 세종에게 발탁되어 상의원 별좌의 벼슬을 얻고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났다. 1424년 세종의 명을 받아 천문기계에 관한 연구를 하러 중국에 갔다 왔으며 1432년에 중추원사 이천을 도와 우리나라 최초의 천문 관측기구인 간이대의 제작에 착수하고 각종 천문기구 제작을 감독하였다. 1433년에 호군에 올라 천체의 운행과 그 위치를 관측함으로써 시간을 알 수 있는 혼천이를 완성하였다. 장영실은 1434년에 금속 활자인 갑인자를 만들어 인쇄의 능률을 향상시켰으며 또한 김빙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 물시계인 보르각의 자경루를 만들어 전국의 표준 시간을 정하였다. 1437년에 6년에 걸쳐 천체 관측용 간이와 휴대용 해시계인 현주 1구와 천평 1구, 자석을 사용하지 않고도 남북의 방향은 물론 그림자의 시간을 알 수 있는 정남 1구, 공중시계인 앙부 1구, 낮과 밤의 시간을 잴 수 있는 일성 정시의, 그림자의 길이로 태양의 시차를 관측할 수 있는 규표 등을 만들었다. 1438년에 자경루와 혼천이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옥루를 만들어 흠경각에 세웠다. 1441년에 세계 최초의 우량계인 치구기를 발명하였는데 그 공으로 정삼품인 상호군에 올랐다. 이것은 1639년 이탈리아에서 발명한 추구기보다 약 200년이나 앞선 것이었다. 또한 물의 높낮이를 재는 수표를 만들어 청계천 다리에 세우고 하천의 범람을 미리 알 수 있게 하였다. 1442년에 왕이 탈 가마를 만들었으나 세종이 가마를 타고 종묘 행차에 나섰을 때 가마가 부서지는 일로 인하여 의금부에서 곤장을 맞고 파직당하였다. 추구기 등 결의의 과학을 발명하다. 전통적인 농업국가인 조선에서는 농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천문학이 매우 중시되었다. 세종 때에는 이러한 관심이 잘 반영되어 천문학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과학 발명품이 많이 만들어졌다. 자연의 제의는 정치의 잘못으로 인식되어 그 책임이 왕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천문 현상을 미리 예측하여 하늘에 제사함으로써 제의를 극복하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자 하였다. 세종은 이러한 목적으로 천문학을 깊이 연구하고 여러 가지 천문 기기를 만들었다. 이에 바탕을 두고 1442년에는 칠정산이라는 달력을 만들었다. 우리나라 역대 역법에 원명의 역법을 도입하여 서울을 표준으로 작성한 우리나라의 달력이다. 사회가 안정되었던 세종 때에는 적극적인 중농책과 함께 정치 질서를 하늘의 이치와 관련시키는 성리학자들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과학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장영실이라는 뛰어난 과학자가 있었다. 정인보 5000년 조선의 얼을 찾다. 정인보는 1893년 5월 6일 서울 종현에서 호조 참판을 지낸 아버지 정은조와 어머니 달성서씨 사이의 독자로 태어났다. 그의 본관은 동래이고 어릴 때 이름은 경시이다. 자는 경업이고 호는 탐원, 미소산인이며 아호는 위당이다. 조선 명종 때의 대제학 정육일의 후손으로
철종 때에 영의정 정원용의 증손인 장래원 부경 호조 참판을 역임한 정은조의 아들이다. 정인보는 어려서부터 문장이 능숙하고 재기가 넘쳐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총애를 받았다. 1905년 구한말에 양명학자인 난곡 이건방의 문화에서 경학과 양명학을 공부하여 학문과 정신세계에 큰 영향을 받았다. 1913년 중국 상해로 건너가 박은식, 신규식, 신채호, 김규식 등 많은 청년 애국지사들과 가깝게 지냈으며 이들과 비밀 결사인 동제사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고 동서양의 많은 서적을 탐독하여 연구에 몰두하였다. 어를 찾는 작업은 역사의 대척주를 찾는 일이다. 일찍이 문학에 전념한 그는 1920년대 중반부터 죽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가신님, 자모사라는 시조로 발표하였고 국민 문학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시조 부흥운동에도 참여하였다. 이때 발표한 시조는 1948년 시조집 담원 시조로 간행하였다. 1922년부터 연희 전문학교를 비롯해 이화여자 전문학교,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 중앙불교 전문학교 등에서 한학과 역사학을 강의하였고 또한 시대일보, 동아일보의 논설위원으로 조선 총독부의 식민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동아일보에 연재한 5천년간 조선의 얼에서 조선 역사 연구의 근본을 단군조 이래 5천년간 맹맥히 흘러온 얼에서 찾고 조선 역사는 곧 한민족의 얼의 역사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학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고 국학 연구의 기초를 실학에서 찾으며 날카로운 필봉을 휘두르며 민족사관 정립에 심혈을 기울였다. 1945년 해방이 되자 서울로 귀경하여 일제하에 식민정책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연면하게 이어온 국학을 부흥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제로 인해 단절된 우리어를 선양하는 일이 무엇보다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국학대학을 설립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어 감찰위원회가 구성되자 감찰위원장에 취임하기도 하였다. 정인보의 조선사 연구는 단군에서부터 삼국시대에 이르는 우리나라 고대사를 특정 주제를 설정하여 통사 형식으로 쓴 것으로 어를 중심으로 한 정신사적 역사관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주장하는 어는 민족 정신을 말하는데 어의 반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역사이고 역사의 대척주를 찾는 것은 역사의 밑바닥에서 천추만대를 일관하는 어를 찾는 작업이라 하였다. 조선사 연구에 나타난 그의 역사학은 전통적인 한학에서 출발하여 고고학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광범위한 학문 영역을 포괄하면서 이루어졌다. 또한 신채호의 사학을 여러 부분에서 계승 심화시켰다.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정인보는 피난 가지 못하고 7월에 북한으로 납치되어 생사가 알려지지 않다가 동년 11월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990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으며 1991년 11월 21일 납북 독립유공 민족 지도자 15위에 대한 추모 제전을 거행하고 위패를 국립묘지 충혈대 납북 독립유공자 재단에 모셨다. 저서로는 조선사 연구, 담원시조, 담원국학산고, 담원록 등이 있고 1983년 연세대학교 출판부에서 담원 정인보 전집 6권이 간행되었다.